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불평등한 한미 동맹 속에서 참 매우 뜨거운 여의도 정치, 물론 그것이 정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여의도가 뭐 연일 좀 헐헐, 좋게 말해서 헐렁하는 거죠. 의원들이 전 생각에 매일 아침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는 서로 맹세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에 대한 맹세. 오늘 하루도 역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정치 모습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수행을 하겠다. 여야 관계나 뭐 그 이상 또 한미 관계.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관세 폭탄에 이어서 뭐 선물 투자, 묻지마 투자죠. 뭐 천문학적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 그 부분에 조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일 좀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그런 요구가 국제법상 WTO라든지 이런 IMF 체제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미국이 말이죠. 국력이 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지배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껍벅 죽는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뭐 장차관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이런 뭐 보면은 뭐 갑의 모습은 아니고 을의 모습이죠. 갖다 지금 퍼다줘야 판인데 이거 뭐 가서 사정해서 막 깎아달라 뭐 이런 식인데 우리 상권 분립차에서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좀 역할을 해야죠.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뭐 협상, 통상 협상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이죠. 국제사회 일각 즉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 요구하는 대로 당신 잘못됐다. 일방적인 그 관세 부과는 국가 간에 말이죠. 어떤 기존의 협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일 무슨 물론 뭐 내란 적결이라든지 말이죠. 거대 여당의 폭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건 좋죠. 그러나 정치가 그것뿐입니까? 국민의 말이지 그 기본권과 관련돼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 국보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군사 주권이 말이죠. 뭐 주권 국가에 그걸로는 뭐 너무 거리가 먼 그런 군사적 예수 상태를 한미 동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미중 군사적인 갈등이 대만에서 벌어지면 한국이 미국을 도와야 된다. 뭐 노골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우리 한국 쪽은 조용해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미중 군사적인 말이죠. 어떤 대립이라든지 충돌에 한국이 끼어든다? 어떠해요? 그건 우리 전문이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중국이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중국군이 뭐 미사일전, 드론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한반도가 전쟁터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지금 이 대통령은 말이죠.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인가요? 뭐 빛의 혁명으로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뭐 얘기잖아요. 대통령만 그런 얘기하지 국회의원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그게 시민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만에 말이죠. 탄핵으로 일단은 갈아치웠는데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전 세계에서 다 감탄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저력과 위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여러 가지 말이죠. 우리 정치적인 모순이랄까?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을 벌였는데 그 뒤로 대통령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권의 그 12.3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로 축적된 뭐 이승만, 박정희 그런 독재 정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누적돼서 그 폭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지금 폭발적인 모순이 말이죠. 심화된 우리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럼 구조 계획을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데서 의문을 가지고 역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불평등 한미 동맹과 이제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재 정치가 많았잖아요. 박정희, 뭐 이승만. 근데 역시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기형적인 안보 구조 속에서 자행됐다. 이승만은 6.25 전쟁이 나면서 뭐 우리 군 작전 지휘권을 메가다한테 넘겨주었고 정전협정 직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말이죠 한국 주둔을 권리로 또 인정해 주었고 뭐 이건 뭐 완전히 뭐 이완용이 그 나라 팔아먹은 것하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야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말이지 그건 정말 이승만의 영웅적인 그런 결단이었어. 신의 한 수였어 그러는데 글쎄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말이죠. 자기 나라 군사 주권을 외국에 넘겨줘가지고 이제 우리 살만하다 자랑스럽다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이승만이 그 해외 정치에 좀 해봐야겠다는 사람인데 군사 주권을 넘겨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좀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은 뭡니까? 전쟁을 막고 일단 그 평화를 지키는 거거든요. 일단 유사시에는 전무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은 어떻게 돼요? 뭐 국가가 책임이다. 막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은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뭐 국회가 전쟁 선포권도 있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일단은 대통령의 그 의미가 크죠. 근데 이승만이 말이죠. 우리 한국군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군 작전 지휘권 속에서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 대통령이 책임을 질까요? 주한미 사령관은 미 대통령의 통수권 하에 있는데 그 주한미 사령관의 지휘로 한국군이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 어떤 입장이죠? 이런 법리적인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지금 4.19 혁명이라든지 87년 시민혁명, 2017년 촛불혁명, 뭐 우리 뭐 지난해 금년 초 빛혁명인데 이게 다 보면 민주주의 수위가 상승했다라는 건 분명해요.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시민사회에 의해서. 근데 대미 예속성 심화는 뭐 그대로 있어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보 정권들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지만 트럼프가 야 북미회담 때문에 좀 너 좀 가만히 있어야 돼 보니까 뭐 남북관계 올스돼 가지고 말이죠. 그 뒤로 뭐 김정은이도 뭐 그 저간 뭐 여러 가지 좀 그 저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겠지만 남한에 대해서 적대 국가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책임이 일부 없습니까? 문 대통령이 2018년인가 그 19년인가 말이에요. 평양 가가지고 한 20만 평양 시민이 모인 그 큰 운동장에서 감동적인 연설했잖아요. 평화통일하고 뭐 비핵화하자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정은이 어떻게 됐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야, 우리 지도자 말이야, 문재인 지도자 부르다가 한판 했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 우리 김정은 지도자 고마워진 거 아니야? 이런 시간 아니겠어요? 사실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과연 정부가 여의도 정치가 대통령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한국 전시작전권이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 대통령 임기 중에 그걸 최소화하겠다.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 미국 애들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뭐겠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작권에서 대통령 입으로만 됩니까? 국회에서 떠들어줘야죠, 사실은. 그건 여야가 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작권은 말이고 군사 주권 문제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예요. 여의도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말이죠. 뭐 내란 척결이라든지 여당 일당 뭐 독재 뭐 저지라든지 이런 소리 하면서도 시간 내서 또 한미 동맹이라든지 국민의 말이죠 기본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 날밤을 샙니다. 날밤을. 그러니까 이건 과연 저자들이 그 국민을 위해서 전하는 것인가 여러분 좀 그거 한번 깊이 생각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투고 무슨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칠 때 꼭 거기에서 말이죠 그 국회의장이라든지 상임의장은 그 당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말이죠.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미 안보 우존이라든지 군사 예속성을 얘기할 때 안보 상업주의다. 안보 문제의 정치화다. 뭐 이런 것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보수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일단 보면은 선거를 최중시해요. 선거에서 지면은 뭐 정권도 내놔야 되고 국회의원도 못하니까 선거가 뭐 최대의 관심사고 그리고 그 정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안보 문제라든지 대미 종속성 문제 이런 건 뭐 입을 뻥긋 안 해요. 여야가 그것을 완전히 마치 말 침묵의 카르텔에만 동의했듯이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태도죠.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을 때 보면 자기는 궁극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본의 나라를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완이 말 들으면 한참 지력 기가 막힙니다. 그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자기가 나라를 일본에게 그 일단은 넘겨주지 않았으면 전쟁 나가지고 싹 죽었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잠시라도 국권을 넘겨주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서 후일을 기약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여야 의원들이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민사회가 지금 뭐 4.19 혁명으로 여러 번 혁명에 의해서 말이죠. 정권을 뒤집어 엎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민주주의 공간을 넓혔는데 정작 그 시민들이 주체하던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빛의 혁명을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었습니다만 이 빛의 혁명이 말이죠. 결실이 되도록 광화문이라든지 전국에서 그 이른바 투쟁했던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정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그 정치 구도가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불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에 반하는 정권에 대해서 이제 참 준엄한 심판을 하는데 심판 이후에 정치를 말이죠 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정치 관련 법이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당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정당을 만들려면
몇 개 도시에서 몇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자는 등록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등록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 정치 참여는 말이죠. 결사의 자유인 정당의 그 조직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우리는 막고 있어요. 법을.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문제예요.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말이죠. 지금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의정 활동 보고도 해가지고 정치 활동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국회에서 그 정당에 말이죠. 그 운영 시스템을 보면 아주 엉망이죠. 당 대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고 우리 저 최근에 보면은 뭐 여야 무슨 당 대표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 일사불란하게 안 하면 다음에 공천권 말이지 박탈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당 대표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말이죠 결정적인 공천권의 행사의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천권은 유권자들이 쓰는 거예요.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는 당대표가 사단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막 졸개처럼 되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말 당명에 따라야 되고. 이거 뭐 좀 지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로 당시의 여당 뭐 경쟁했잖아요. 당명에 의해서 무슨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당명에만 따른다. 이런 개 같은 소리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여당도 말이죠. 무슨 눈 돌아가면서 당대표가 공천권 운운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그 좀 더 정치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를 위해서 기한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지금 국내의 문제, 특히 한미동맹이 그 순기능이 말이죠. 역기능에 의해서 추월당했다. 트럼프의 그 2018년 19년 일방 독주로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과 그 대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남북한 한반도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미국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슨 여야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트럼프가 좀 김정은과 회담해가지고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러는데 이건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말이에요. 미국의 실체가 보면은 걔들은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무슨 기대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의회가 주한미군의 감축에는 말이죠. 미국의 도움을 얻도록 하는데 주한미군이 얼마나 미국의 국에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겠어요. 이번에 보면 트럼프가 말이죠. 가자 이스라엘 전쟁했을 때 보면은 한 역할 해가지고 지금 어떤 평화협정이 말이죠 가능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가자 지역에 미국은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트럼프의 국가 이기주의라는 게 어떤 미군의 해외 파견은 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절대 해외에서 미군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 정치권은 말이죠. 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불평등 한미동맹 여기도 정치 우리 국내 정치가 좀 확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